제가 간단하게 PPT를 먼저 설명드리고 프로그램을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드렸듯이 저 이렇게 했고, 예.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곰캠입니다. 곰캠. 그래서 곰캠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 있고, 제가 뭐 관련 업체의 마케터도 아니지만 제가 여러 프로그램을 써보다가 최근에 이 곰캠이 교수님들 쓰시기에, 강사분들 쓰시기에 좋게 나왔습니다. 기능 하나를 넣었는데 제가 보기엔 그 기능 하나 넣었다는 것 자체가 선정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캐릭터가 보이는데 좀 이따 이제 반 교수님 자료에도 똑같은 캐릭터가 있겠지만 그냥 밋밋하게 PPT를 하는 것보다 캐릭터를 좀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캐릭터 쓰는 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프리젠터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저는 매 슬라이드마다 이렇게 밑에 요즘 UCC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제가 할 말을 저는 오늘 곰캠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 화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또 넘어가면 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활용에 대한 것 때문에 잠깐 동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교실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갖는 두려움 중에 하나는 영상 만들기거든요. 근데 일단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예를 든다면은 영상을 매차시 만드실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저희 학급에서 거꾸로 교실을 하는 과목은 이제 국어, 수학, 사회, 과학도 가끔씩 하고요. 주로 주지교과에서 하고 있고 예체능 교과에서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뭐 항상 하는 편은 아니고요. 근데 거꾸로 교실이 아니어도 배움 중심 활동을 하죠. 수학 같은 경우는 한 단원에서 영상을 만드는 게 한 3-4번 정도? 국어나 뭐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차시는 뭐 10차시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연차시로 붙어 있는 게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뭐 한 단원에 한 3-4편, 많으면은 뭐 절반 정도인 6편 정도도 만들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매 차시마다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을 저는 정말 대충 만들어요. 저는 익스플레인 에브리띵이라는 앱이 있어서 거기다 막 제 엉망인 글씨로 막 이렇게 판사하듯이 영상을 만드는데 뭐 더 쉽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거치대 하나 사가지고 교과서에다가 막 하는 걸 찍으면서 바로 영상을 만드셔도 되고요. 뭐 영상 길이는 5분을 안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일주일에 영상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올려주는 횟수가 하루에 한 편도 안 될 때가 많아요. 평균 잡아서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4편에서 5편 정도 영상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상 만들기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보고 왔을 때 이제 아이들의 정말 제대로 보고 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확인은 저는 거꾸로 배운 공책이라고 해서 이름은 거창한데 그냥 공책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6학년 아이들을 수업할 때 영상 내용을 보고 오면은 그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거를 아이들이 모드먼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한 5분 정도 시간을 주면은 야, 영상에 뭐 나왔지? 야, 이거 나왔잖아. 아, 그래, 그거 나왔었지.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기록을 하는 식으로 했었고요. 근데 올해 아이들은 4학년 아이들인데 좀 많이 까먹고 오더라고요. 애들이 영상을 보긴 봤을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잘 기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하니까 아이들은 선생님 집에서 정리해 오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올해 아이들은 집에서 정리를 해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입을 한 다음에 첫 번째 활동으로는 뭐 사회나 이런 데서 지식적인 내용이 많았다면은 뭐 그런 걸로 문제 만들기에서 퀴즈 풀이식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있는 시험지를 하나씩 이렇게 모든별로 주면은 모드먼들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막 고민해서 푸는 거죠. 푼 다음에 다 풀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게끔 해요. 제가 가서 물어보죠. 그 모둠에서 수학을 제일 못하는 친구한테 선생님 잘 모르는데 설명 좀 해줄래요? 이러면은 당황하죠. 처음엔 그냥 잘하는 애가 막 혼자 다 풀고서는 선생님 저희 모둠 다 했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아이들이 아는 거죠. 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둠 애들 알려줘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가르치면서 배우고 이게 숙달이 되면은 나중에는 굳이 제가 검사를 안 해도 서로 알려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모듬 활동이 끝나면은 이제 뭐 그 뒤에는 교과서 문제를 풀기도 하고요. 아니면 수익 문제를 풀기도 하고. 근데 그때 제가 칠판에다가 막 풀어주지 않아요. 아이들이 다 이미 푸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모듬 활동지 통과된 모듬은 알아서 모듬별로 풀이 활동 시작해 보세요. 그럼 이제 저는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교실하면서 오히려 제가 작년에 가장 크게 효과를 봤던 과목은 수학이었어요. 개별화 지도가 가장 필요한 과목인데, 근데 단체적으로 이렇게 뭐 칠판에서 같이 막 풀이하고 이러면은 잘하는 애들은 딴청 피우고 못하는 애들은 제가 풀어줘도 모르거든요. 근데 모든 별로 풀게 하니까 잘 모르는 애들은 잘하는 친구가 가르쳐주고, 근데도 잘 안 되는 친구는 제가 정말 그 아이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이게 수학에서 너무 좋구나 라고 느꼈고요. 다른 교과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모든 별로 아이들이 직접 자기들이 막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는 정말로 잘하고 있나 이렇게 순회지도 하면서 잘 안 되는 친구의 그 개인별 수준에 맞춰서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거꾸로 교실의 정말 큰 장점이 아닐까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갖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고, 지역별로도 다 그런 교사 모임이 있으니까는 거기 참여하신다면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꾸로 교실 하시는 주로 이제 그 초등, 중등 선생님들이 많이 하세요. 주로 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가장 좀 두려워하는 게 영상을 뭐 매번 만들어야 되냐 이거에 대한 그 걱정이나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저는 대학교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꾸로 학습 얘기하면 항상 그 부담이 있는데 이 밑에서 거꾸로 학습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거 보면 뭐 어떤 경우는 그 판서도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셨듯이 지금 저쪽에 그냥 종이에 글씨를 써가면서 프린트한 문제집이라든지 시험지 그거 놓고 위에 카메라, 스마트폰이 됐던 카메라 놓고 그냥 손 나오는 글씨로 그냥 이렇게 막 설명을 합니다. 예. 그렇게까지 쉽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받는 학생들 입장에도 부담도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일단은 1단계로 이 강좌를,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많이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동영상 촬영할 때 뭐 준비해야 될 게 뭐냐라고 이제 뭐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뭐 카메라 세우는 다리도 있어야 되고 뭐 저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거면 됩니다. 네. 뭐 노트북 뭐 없으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노트북이 일단 있으면 노트북에는 뭐냐면 이제 웹캠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노트북을 쓰시면 제일 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편합니다. 마이크도 달려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공간에서 노트북 켜고 노트북을 살짝 위로 놓습니다. 이게 밑으로 놓으면 화면이 약간 카메라가 밑에서 올라다 보니까 조금 좀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뭘 좀 책을 받치셔가지고 저희 모니터 수준처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도 가능하고요. 뭐 파워포인트 당연히 좀 있으면 교환으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더 좋고요. 이제 여기다가 사실은 조금 더 필요하면 더 좋습니다. 더 있으면요. 그래서 뭐 장비가 좋아야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지금 이 로지텍 거를 씁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누구나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금액이요 16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액만큼이나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것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게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라이프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HD급, 두 개 다 HD급으로 저장이 되고요. 둘 다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는데 마이크의 성능이 되게 좋습니다. 일반 노트북 마이크나 이런 마이크를 쓰면 사실은 잡음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음성도 또렷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두 제품들은
음성을 좀 이렇게 소음도 제거하고 음성도 또렷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영상에 보여지는 그 각도도 좀 넓게 해서 좀 좋아요. 그리고 스카이프 같은데 이제 이렇게 활용하시면 또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제품이 있고요. 이것 말고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은 한 6만 원 됩니다. 6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낮은 2, 3만 원대도 있습니다. 2, 3만 원대도. 근데 그쪽 제품은 저도 안 써봐가지고 조금 오히려 돈 주고 더 쓰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녹화 프로그램입니다. 녹화 프로그램. 녹화 프로그램은 지금 거의 무료입니다. 거의 다. 대신 거기에 이제 자기네 회사 제품 로고가 기본적으로 뜨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또 괜찮습니다. 그냥 이 동영상 학생들한테 이거 좀 보고 와라 또는 이런 거 참고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분이 또 적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분을 넘어가면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10분 정도만 해서 9분 몇 초 정도로 하면 그리고 또 하나 더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연이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또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3분 내지 5분 정도로 또 짧게 만들어 놓고 또 하나에서 이어붙이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더 여기에서 좀 더 좋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곰믹스라는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제가 지금 얘기 드렸듯이 10분 이내의 영상을 붙이는 겁니다. 계속 붙이는 겁니다. 그 붙이는 역할을 쉽게 해줍니다. 곰믹스 말고도 또 편집 프로그램이 무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편한 대로 쓰시면 되고요. 같은 회사 제품이고 하니까 제가 같이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곰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면 링크가 나오고요. 링크 밑에 찾아가 보면 이렇게 지금 1주년 됐다고 특별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면까지 보여드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우측에처럼 이제 구매하거나 또는 무료 버전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운영 체제가 32비트 PC인지 64비트인지를 확인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 링크를 한번 눌러보셔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신 다음에 64비트면 우측에 있는 64비트 무료 버전을 다운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32비트면 저쪽 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설치할 때는 그냥 yes만 하시면 설치 쉽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지금 2만원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곰캠이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그래서 누르시고 그러면 첫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요. 네, 첫 화면에 보시면 이 화면이 이제 지금 아마 처음 보셨잖아요. 처음 보셨으니까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열어보고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좀 색다르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화면을 좀 보시고 익숙해지면 너무 쉽더라고요. 정말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캡처하는 경우는 요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마우스 보이시나요? 네, 요거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강의용을 쓰기 때문에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강의.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베타였습니다. 저기 강의 베타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 지금 이거 어제 다운받은 것 같은데요. 저 베타가 지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정식으로 아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다른 몇 가지를 썼는데 다른 것들은 주로 화면 캡처를 이용해서 강의를 녹화를 해야 됩니다. 불편해요. 지금 몇 번 이렇게 해야 되고 미리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면 방식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몇 가지 방식을 줄여가지고 이 사람들은 강의라는 메뉴를 아예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교수님들 다른 거 몰라도 이 네 가지, 두 가지만 알면 적어도 요것만 알면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요거 하는 법에 대해서만 오늘 요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는요. 그래서 첫 화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화면 다음에 설치하고 보실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요거 하나하나씩 좀 보시면 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화면 쪽을 보게 되면
사이즈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사이즈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이렇게 사용하실 경우에는 쓰시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를 선택하셔도 되고 그냥 전체 화면을 해도 되고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창을 요 지금 그 유튜브에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을 제가 그 녹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달라진 건 뭐냐면 요 위에 요 메뉴가 생깁니다. 까만 메뉴가 녹화하려는 영역 위에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다시 제가 자세히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저쪽 끝에는 녹화하게끔 녹화 시작, 요거 누르면 녹화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장면을 사진을 찍을 경우에 사진으로 캡처하는 경우, 그 다음에 펜, 형광펜이라든지 줄을 긋는 경우, 또는 뭐 사각형,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기 툴입니다. 그리기 툴. 그리고 이거는 효과를 주는 건데요. 요것도 나중에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영역을 이거 이 영역 아니고 다른 영역이다 그러면 다시 설정할 수 있고요. 또는 뭐 방송의 경우에 그런데 예약 녹화입니다. 예약 녹화하는 기능.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끝을 보게 되면 저장 폴더 열기, 뭐 자동 종료, 그러니까 30분 후에 종료, 10분 후에 종료, 5분 후에 종료 이렇게. 만약에 동영상을 녹화하다가 내가 한 30분 후에 종료를 시키고 싶다 하면 설정하고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까만 메뉴가 나오는데 사실 녹화할 때 어떤 때는 저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화면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저 까만 게 나와요. 나오니까 그때는 또 나오면 안 되니까 숨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그리기 툴, 요 펜 툴을 상세한 메뉴로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요. 요거 중에는 가끔 필요한 게 이제 이게 형광펜 많이 쓰죠. 펜은 좀 딱딱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딱딱하니까 형광펜을 쓰시는 게 조금 좋으실 것 같고, 도형, 동그라미나 네모를 하면 네모를 치면 그 부분에 네모가 딱 보여지거든요. 그런 경우도 또 도움이 되고, 저는 이거 쓰면서 가장 좋은 게 스탬프 1, 2, 3, 4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1번은 첫 번째는 이거하고 두 번째는 이거하고 세 번째는 이거하고 네 번째는 이거하고 할 때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막 그 화면에다 쉽게 말하면 표시를 많이 했는데 싹 지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휴지통 이걸 하면 싹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깨끗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일부를 지우는 경우는 지우개를 쓰셔도 되고, 뭐 글씨를 타이핑하고 싶을 때는 글씨를 타이핑해도 됩니다. 기타 나머지는 아마 색에 관한 거고 펜의 크기에 관한 거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옛날에 다운받은 건데 베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의를 누르면 이 화면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 화면은 웹캠이 일단은 쓰게 되시면 웹캠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게끔 클릭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웹캠을 쓸지 선택을 하시고 단축키를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단축키를 편한 대로, 저는 Alt Z가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Alt Z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오는 그 영역을 나타냈다가 사라지게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축키가 유용하고요. 마이크 당연히 켜주셔야 소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는 뭐 기본 장치로 돼 있을 거예요. 스피커. 그 다음에 이 강의 녹화에서 그래서 좋은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기를 파워포인트만 선택하면 됩니다. 별도로 파워포인트를 열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파워포인트만 선택하면 바로 녹화가 가능합니다. 잠시 후 제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열기 누르시고 파워포인트 선택하고 하면 여기 파일명이 나타나고 확인 누르시면 바로 녹화가 그 다음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아마 바로 이제 프로그램 까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 좀 필요하시고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단축키입니다. 단축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F12, 이게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요. F12 맨 끝에 있거든요. F12가 녹화 시작, 녹화 끝입니다. 그래서 메뉴바가 없더라도 F12 누르면 바로 녹화가 시작하는 거고, F12를 누르면 꺼지는 거고,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까지 있는데 잠깐 정지하고 싶을 때 이렇게 뭐 갑자기 전화가 왔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정지시켜 놓고 이건 나중에 잘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전화 통화하고 다시 와서 영상을 녹화한다든지 이렇게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메뉴를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만약에 아닌 것 같으면 바꾸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단축키 중에 내가 필요로 한다는 거, 좀 요건 유용하다 생각되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과 설정인데요. 요거는 조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효과 설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화면만 녹화했잖아요. 화면만 녹화하다가 거기에 웹캠을 좀 넣고 싶다. 또는 여기 웹캠 있죠? 웹캠을 넣고 싶다. 또는 그림을 하나 띄우고 싶다. 그림이라고 보시면 어렵고 로고입니다. 로고. 우측 상단에 로고를 좀 띄우고 싶다. 또는 글씨를 제가 여기 쓴 것처럼 영상 출처 아니면 여기에 학과 과목명을 넣으셔도 되고 과목명을 띄우겠다. 그렇게 하면 글자를 넣는 거죠. 글자라든지 어떤 로고라든지 그다음에 웹캠. 원래 웹캠 모드가 아닌데 웹캠을 넣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 하나, 둘, 세 가지, 또 글씨도 2개를 쓸 수 있고, 로고도 2개를 쓸 수도 있고, 3개를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전문용어로 오버레이라고 합니다. 오버레이. 그래서 어떤 걸 위에 오버해서 이제 놓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로고라든지 좀 글씨라든지 또는 웹캠이라든지를 놓는 거죠. 이 웹캠은 사이즈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화면 내에서 사이즈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작게 놓으셔도 되고 적정하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단축키를 제가 넣어놨는데 텍스트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 자막하면 자막이 나왔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Alt X를 치면 이 글씨가 나왔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까지 있으니까 아마 해보시면 조금씩 이해하시고 모르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 기능이 있습니다. 있는 기능은 이게 다입니다. 지금 그 곰캠에 있는 기능은. 근데 나머지 복잡하시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 아까 강의 녹화 하는 부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곰캠이 이제 실행되고 있습니다. 광고가 많이 뜹니다. 다 사라졌고요. 밑에 하단에 광고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서요.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화면 캡처가 나옵니다. 일단 제가 화면 캡처하기 전에 뭘 좀 띄워놓을게요. 제가 띄워져 있네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화면 캡처를 바로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여기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간 것들은 다 녹화가 돼요.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안 맞았으면 이걸 살짝 이렇게 옮긴다든지 이렇게 맞추면 사실 이 부분에 있는 건 녹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 조정도 가능합니다. 사이즈요. 이렇게 좀 줄여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무슨 다른 어떤 한글 파일이 여기 띄워져 있고 이쪽엔 파워포인트가 띄워지는 영역을 살짝 잡은 다음에 위치를 조정시켜주면 한글 파일 봐가면서 파워포인트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한글 파일은 녹화가 안 되죠. 파워포인트만 녹화가 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만약에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거라면 유튜브 녹화하면서 옆에 다른 거 띄워놓고 그건 녹화가 안 되니까요. 그대로 유튜브만 녹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 더 지금 아까 여기 지금 창들이 안 띄워져서 그러는데 이렇게 좀 띄워놓고 제가 띄워놓고 한다고 치면 제가 화면을 누르면 일단 이 십자선이 있는 위치가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저희가요. 그러니까 영역을 자동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저 부분을 녹화하고 싶으면은 자동으로 저렇게 되고요. 이 부분, 이 밑에 부분 지금 선택이 됐네요. 밑에 부분 하고 싶으면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파워포인트를 만약에 띄워놓는 경우, 파워포인트는 그렇게 띄워놓을 필요 없지만요. 예를 들어 다른 한글 파일이나 무슨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그 PDF 파일 같은 거 이런 거 띄워놓고 만약에 하는 경우에 영역만 왔다 갔다 하면 지정을 해줍니다. 굳이 사이즈를 내가 모르더라도. 그래서 이거 누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녹화를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영역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건 녹화가 안 되겠지만 이 장면을 없애고 싶을 때는 여기 메뉴 감추기를 해서 없애도 되고요. 또 녹화는 아까 F12라고 그랬죠. 그래서 F11 누르면 바로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F11 제가 누를게요. 녹화가 되면서 여기에 시간 분이 가니까 이게 10분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분 정도 되면 알아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짓는다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딱 끊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정지 누르면 딱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펜을 쓰고 싶으면 펜을 써서 이 부분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됐다, 줄을 긋기도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네모를 필요하면 이 부분에 뭐 어떤 거다 또는 뭐 별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 별표 보이시나요? 이렇게 좀 작아서 그러는데 별표 이렇게 별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지우고 싶으면 넬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 표시하고 설명하실 때 쓰시면 되고요. 뭐 동그라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별 말고도 뭐 요즘 좋아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좀 작긴 한데 좋아요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사이즈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글씨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글씨도 필요한 경우 여기다가 영어로 나오네요.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넣어주면 요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추가적인 필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지우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지금 다음 장 넘기려면 안 넘어가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요겁니다. 맨 앞에 커서 이게 선택이거든요. 선택.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또 다음이래요. 판서 기능이 아니고 이제 이 마우스의 기본적인 기능을 이제 하는 쪽이죠. 이렇게 되면 바뀌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펜을 다시 누르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하시면 되겠고요. 정지 누르고 종료하고 그러면 녹화된 파일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재생 누르면 이것도 무슨 프로그램도 아니면서 여기에 시간 분이 가니까 이게 10분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9분 정도 되면 알아서 이제 마무리. 이거는 지금 여기 노트북에 스피커로 마이크로 들어간 소리입니다. 예,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필요 없는 부분 이제 자르거나 하는 거 있다가 또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거 보려면은 다시 또 뭐 무슨 프로그램 열고 폴더 열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다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다 하게끔 그렇게 됐고 이름도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모르니까 이름 바꾸게 하면 이름도 바꿔줄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름도 바꾸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내가 유튜브나 구글 드라이브나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으면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SNS 개념이고요. 구글 드라이브는 구글 가입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한 5기가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거기다 올려놓으셨다가 나중에 필요하실 때 또 옮겨 쓰시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는 이제 게임하고 웹캠 별로 안 쓰니까 좀 뺐고요. 제가 화면하면서 저기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녹화를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웹캠은 제가 달려있는 여기 웹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쓰고 하겠습니다. 파일 열기 하셔서 제가 오늘 이걸로 하죠. 예. 두레 공동체 했던 영상으로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게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를 열어놔서 그렇습니다. 열어놔서 그렇습니다. 두 번 닫을게요. 제가 슬라이드 쇼로 열립니다. 이게 파워포인트를 여는 게 아니고 슬라이드 쇼를 엽니다. 그러니까 쇼 여는 상태에서 제가 웹캠으로 저를 보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상단에 저렇게 메뉴바가 나오거든요. 메뉴바가 안 나와야 또 깔끔하니까요. 이걸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녹화 시작, 녹화 종료는 F12라고 말씀드렸으니까 F12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또 살짝 만지면 아마 크기 조정 됩니다. 크기 조정 이렇게 살짝 됩니다. 그래서 크기 조정하시고 제가 PT가 이쪽이니까 제 반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고개를 살짝 돌린다든지
이 저기를 좀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녹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F12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녹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장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제 얘기를 녹화도 하고 다음 장도 넘어가고 이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종료로 F11을 눌렀습니다. 녹화 종료됐고요. 그리고 메뉴가 지금 안 보이죠? 메뉴를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닫으시면 되고요. 이걸 제대로 안 닫으니까요. 지금 아직은 버그긴 한데 저장이 안 되기도 하고 파워포인트가 아직 떠 있다 이런 메시지도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료를 누르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새로 녹화가 됐죠. 그래서 재생을 누르면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녹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장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제 얘기를 녹화도 하고 다음 장도 넘어가고 이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12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녹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장 이렇게 점점 예. 지금 이게 보여서 제가 살짝 좀 한 번 더 보여드렸는데 뭐 그냥 깔끔하게 그 화면에 있는 것만 녹화를 합니다. 예, 녹화를 하고요. 뭐 어려우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쉽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엔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요 이거보다 어렵습니다. 뭐냐면 파워포인트 띄워서 아까 화면 캡처하듯이 그렇게 영역 지정해줘야 되고 또 막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파일만 열어서 그냥 알아서 실행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카메라 썼지만 카메라 안 쓰실 것 같으면 그냥 녹음만 하시면 됩니다. 녹음만 하시면 다 녹음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고 또 이것도 혼동될 수 있으니까 파일명을 좀 바꿔서 제가 뭐 HHH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넣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효과 부분은 아까 제가 여기선 효과 지정하는 게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 웹캠으로 한번 해볼게요. 웹캠을 제가 이걸 쓰겠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런 경우죠. 뭐 강연을 하듯이 이렇게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이 그냥 강의만 또는 이 파워포인트 좀 보이게끔만 이걸 좀 틀어서 녹화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녹화에 제가 로고를 집어넣고 싶다 하면 이 아까 효과 설정이라는 걸 누르시고 글씨를 추가하는데 여기에 구석대학교라고 입력하면 사이즈를 너무 크니까 48 정도로 내리고 위치를 이쪽 상단에 뿌리게끔 하고 글씨 색깔은 검은색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또는 뭐 테두리는 흰색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예. 그리고 이렇게 확인하면 이제 여기에 지금 스위치가 ON으로 돼 있어요. ON. 그래서 ON 돼 있으니까 오프 시키면 안 나타납니다. ON 시키면 나타나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수정하려면 여기 밑에 있는데요. 단축키를 여기서 안 주네요. 하여튼 단축키를 주면 이거를 넣었다 뺐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로고도 그림으로 넣을 수도 있고 가능하고요. 웹캠이 또 하나 있으면 사실은 또 가능한 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 쓰냐면요. 강의하는 거 하고 또 뭐 청중들 쪽에 카메라 하나 더 연결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또 하나 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으로요. 예, 그렇게 녹화하는 건 똑같아서 제가 이거는 카메라에 대한 설정입니다. 뭐 대부분 기본으로 쓰시기 때문에 가능한데 여기 또 숨은 또 장점이 하나 있는 게요. 꾸미기를 보시면 크로마키가 가능합니다. 크로마키가 뭐냐면 일기예보 할 때 뒤에 일기예보 눈 내리는 장면이나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뒷 배경을 저한테 없는 색깔
파란색이나 녹색, 천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독특한 벽에서 하되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흰색이 있는데 흰 배경에서 하되 저한테는 흰 색깔이 없으면 흰색을 사용해서 크로마키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주면 이게 흰색을 했고 이게 좀 어두우니까 좀 색깔이 아니어서 예를 들어 이걸 포스트잇으로 하면 그 색깔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게끔 하는 건데 지금 잘 안 돼요. 지금 정확히 색깔이 똑같아야 이게 싹 빠지는데 같질 않아서 지금 조금만 빠지기 때문에 이것도 또 어떤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마키를 넣고 그래서 배경이 싹 다 없어지면 그 배경 뒤에 어떤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이미지, 뭐 책장이나 또는 뭐 사무실이나 아니면 초원 같은 거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넣을 수 있도록 또 이런 기능도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했고요. 나머지 거의 뭐 설명은 다 했습니다. 예. 설명을 다 했습니다. 뭐 이건 목록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설정이죠. 예, 설정. 저는 주로 다른 건 손대지 않고요. 단축키 부분만 조금 더 고치거나 제가 편한 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 펜도 형광펜을 좀 알면 컨트롤 H, 컨트롤 P 이러면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죠. 컨트롤 1, 2, 3, 4, 5, 6, 7, 8, 9가 다 이렇게 사각형, 동그라미, 직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고 숙달되지 않으면 바꾸시고 만약에 좀 숙달이 될 것 같다 그러면 하셔도 되고요. 요거를 나가는 거는 이렇게 목록하면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일반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저는 이제 동영상을 뭐가 설명이 안 될 때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될 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듯이 간단하게 영상으로 이걸 한다든지 아니면 웹캠이 있으니까 웹캠을 뭐 손에다 놓고 이렇게 하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화면을 직접 바로 녹화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바로 설명드리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뭐 이렇게 그런 게 혹시나 수업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거꾸로 학습해서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저기한데요. 제가 이제 편집하는 거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렵진 않고요. 저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곰믹스입니다. 곰믹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영상 만들 때 어떻게 배치를 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으로 제가 이제 접근을 했는데요. 곰믹스는 쉽게 말하면 믹스 시키는 겁니다. 예, 믹스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자르고 붙이는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로고라든지 자막이라든지 뭐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그리고 배경음악이라든지 아까 제가 오버레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오버레이로 뭔가를 또 올릴 때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이것도 지금 현재 무료입니다. 무료고 이것도 아마 저장하는데 시간 제한이 있고 로고가 나타납니다. 로고가 10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로고가 나타납니다. 근데 정품으로 사면 그것도 없고요. 지금 할인해서 4만 얼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 화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라고 정말로 접근하기 어려운 화면입니다. 사실은 동영상 편집 화면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저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료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인터페이스를 어떤 습관을 따라서 지금 그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동영상이 보여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플레이 시키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스톱 시키고 뭐 기타 등등의 몇 분 정도 진행됐는지를 보여주게끔 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동영상 파일이라든지 이미지 또는 여기 지금 음악까지도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 소스라고 하는데요. 작아서 좀 안 보이시죠? 잠시만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 프로젝트, 인코딩 동영상, 프로젝트 샘플, 효과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다 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폴더를 열어서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가 딱 들어갑니다. 아까 저기 영상 저장에서 나타나듯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텍스트 있고요. 그러면 뭐 글자, 자막을 넣는 곳,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뭐 이미지 파일을 할당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템플릿은 또 열어보시면 또 아는데 이렇게 기본으로 임시가 할 수 있도록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 뒤까지는 너무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냥 있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미디어 소스예요. 예.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타임라인이라고 이제 어렵게 얘기하는데요. 위에다 올려놓은 걸 밑으로 끌어내리면 미디어 소스는 미디어 소스 줄에 또는 오버레이 클릭은 오버레이, 오디오는 오디오, 텍스트는 텍스트에 자동으로 한 줄씩 들어갑니다. 저걸 트랙이라고 그러는데 트랙에 얹혀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해놓으면 저기 10초부터 20초, 30초, 40초 이렇게 되는데 플레이 시키면 자동으로 이렇게 쭉 트랙을 달려가듯이 쫙 달려가면서 플레이가 되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갑자기 나왔냐면요.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그러니까 영상을 처음에 어떻게 만들까 이제 고민을 해보시는데 처음에 타이틀. 드라마 하면 타이틀 나오잖아요. 타이틀. 그래서 그 안에는 이번 강의의 제목, 또 강의자가 누군지, 또는 뭐 기타 등등 넣고 싶은 것들을 타이틀 화면에 넣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 보시다시피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어요. 파워포인트로 배경 그냥 뭐 약간 그라데이션 주어있는 뭐 어떤 거에다가 그냥 색깔 글자 이쁜 거 골라서 넣고 크기 좀 조정하고 밋밋하니까 사진 하나 넣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 겁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해서 저장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슬라이드 하나만 저장하는 거 있어요. 보시다시피 현재 슬라이드만 저장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누르고 JPG 파일을 선택을 하면 저장을 합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이 파일 다 저장할 거냐? 아니면 현재 슬라이드만 저장할 거냐? 아니면 취소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현재 슬라이드만 저장합니다. 그러면 딱 저 한 장만 JPG 파일로 딱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 파일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타이틀을 들어갔으면 오늘 배울 게 뭔지를 좀 미리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뭐다라는 내용을 뭐 저는 이제 주요 학습 내용이라고 타이틀을 잡았지만 편하실 대로 뭐 학습 목표라고 잡든 뭐 뭐라고 잡든 잡으셔서 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써줍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두 번째. 요것도 똑같이 현재 슬라이드만 저장해서 딱 준비하시고요. 파일 하나 더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저기 녹화했던 파일 끝에 붙일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멘트. 마무리인데 오늘 배운 거 이런 거 배웠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곰캠을 활용하는 강의 녹화 방법을 배웠고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이런 걸 배웠고 곰믹스를 활용해서 이런 걸 배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고 어떤 마무리 멘트 마지막에 어떤 거를 편한 대로 그런 구성을 하셔가지고요 넣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조금 만들어서 또 요거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앞에 2개 들어가고 뒤에 하나 들어가는 3개의 JPG 파일을 딱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틈틈이 뭐 집어넣을 것 같으면 아까처럼 로고에 해당되는 거 이미지로 준비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더 준비하시려면 준비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맨 끝에 이제 아까 타이틀 한 번 더 넣습니다. 심심하니까 이제 타이틀 한 번 더 넣어서 마무리. 그러니까 앞에 2개, 뒤에 2개 들어가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부분에 그 미디어 소스라는 부분에 여기 하단에 보시면 폴더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 폴더 추가 보이시죠? 폴더 추가가 있는데 폴더 추가라면 저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름 없음 01이라고 디폴트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저기다 섞어놓으면 또 제가 만든 거랑 그러니까 이 곰믹스에서 그 만들어준 폴더랑 혼동되니까 저만의 폴더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저 안에 파일을 넣는데요. 파일을 넣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파일 추가라는 게 저기 보이시죠? 파일 추가를 누르시면
그 탐색기가 뜨고 거기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파일 하나, 둘, 셋 표지는 2번 썼으니까요. 표지까지 한 다음에 3개 파일을 해서 놔두고 아까 저기 곤믹스로 녹화했던 강의 영상 그것도 준비하고 그래서 실제로 4개의 파일만 여기다가 갖다 위치를 시킵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하여튼 준비한 거 다 여기다 끌어놓은 겁니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위에 있던 거 있죠? 그대로 더블 클릭 하면 순서대로 처음에 강의 표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주요 내용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동영상 그 다음에 넣어야 되잖아요. 동영상 클릭해서 넣고 맨 마지막에 또 복습으로 하기로 했죠. 복습해서 넣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표지 한 번 더 쓰기로 했죠. 표지 한 번 더블 클릭해서 넣고 그러면 이제 저렇게 줄줄줄 다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이 곤믹스가 저게 이동이 안 돼요. 어떤 이동이 안 되냐면 이런 그림 파일은 이동이 되는데요. 서로 뒤바꾸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MP4 파일은 이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이 내린 게 순서대로 더블 클릭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순서대로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착착착 뒤로 다 붙습니다. 자동으로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쭉 이제 됩니다. 되고 더 이상 뭐 자르거나 이런 게 손댈 게 없으면 그냥 이대로 인코딩 시작을 누르시면 동영상 파일이 딱 만들어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거기에 약간 노이즈가 들어갔건 약간 좀 티가 들어갔더라도 뭐 가벼운 실수는 그냥 이렇게 만들다 보면 나중에 숙달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우측에 넣어놨는데 동영상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좀 쓰시면 여기 이제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에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는데 영상이 검은 화면에서 살짝 밝아지는 거. 그 다음에 맨 끝에도 점점점 검게 이렇게 싹 사라지는 느낌. 그 느낌을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둘 다 주면 뭐 특수 효과가 여러 가지 있는데 딱 2개만 넣어놨더라고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주면 동영상이 좀 부드럽게 시작했다가 또 부드럽게 끝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 안 되겠다. 여기는 무슨 또 다른 좀 잘라야 되겠다 싶으면 여기처럼 딱 위치를 시키고요. 여기 가위 여기 있습니다. 가위로 똑 자릅니다. 그러면 여기가 줄이 쫙 생기면서 잘라져요. 이 파일하고 이 파일이 딱 잘라집니다. 또 해당되는 부분에 위치시켜서 또 딱 자르고 그럼 가운데 딱 남아있는 토막이 사라져야 될 토막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사라질 토막을 선택한 다음에 휴지통 있죠? 휴지통 누르시면 딱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앞뒤는 딱 붙습니다. 그렇게 이제 편집하시는데 저기까지는 조금 숙달되시면서 하셔도 되고 기본적으로는 뭐 동영상 하나만 가지고 앞에 뒤에 뭔가 넣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여기까지만 영상 편집은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요거까지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3시 반에 또 다음 저기를 생각을 해서 이 정도 마치고요. 잠시 한 10분 정도 쉬시는데 그 사이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